멕시코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마야광, 바로 호아킨 엘차포 구스만이죠. 이 사람의 범죄 이력은 뭐랄까 탈출과 추격의 연속인데요. 그중에서도 정말 이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싶은 그런 엄청난 탈출 작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도저히 탈출이 불가능한 곳에서 과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진짜 기상천외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탈옥 사건 그 전말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엘차포는요, 최고 보안 등급의 교도소에 갇혀 있었는데 겉보기엔 아주 모범수였대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는 동안 바로 그의 발밑에서는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비밀 작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참 대단한 게 엘차포는 그 와중에도 완벽하게 평정심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교도관들이나 다른 수감자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자신의 발밑에서 그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진짜 프로는 프로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교도소 땅속 30피트, 그러니까 한 9m 정도 아래에서 와, 이건 정말 범죄공학의 걸작이라고 불러도 될 만한 게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시작은 이랬습니다. 교도소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땅을 사요. 그리고 거기다가 작은 집 2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공사 현장이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죠. 땅 쿨파기 작업을 시작하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위장술은 없었을 겁니다. 이 터널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1.6km입니다. 1.6km? 아니 상상이나 가세요? 땅 속으로 그 먼 거리를 파고 들어갔다는 게 길이만 긴 게 아니에요. 깊이는 또 어떻고요? 30피트, 그러니까 9m가 넘는 깊이로 팠습니다. 교도소 마당보다 훨씬 아래로 파고 들어가서 감지를 피하려고 했던 거죠. 정말 치밀하죠. 근데 이 터널의 진짜 놀라운 점은 그 정교함이에요. 이건 그냥 땅굴이 아니에요. 뭐랄까, 거의 지하 고속도로 수준이었습니다. 벽은 튼튼하게 나무 파넬로 보강했죠. 1.6km나 되는 길이에 신선한 공기가 통하도록 환기 시스템도 갖췄죠. 전기에 조명까지 완벽했어요. 심지어 이게 대박인데 탈출용 오토바이가 레일 위에 딱 대기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2015년 7월 12일 엘차포의 감방 샤워실에서 금속 긁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자유가 도착한 신호였죠. 터널이 드디어 감방 바닥을 뚫고 나온 거예요. 엘차포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탈출 과정은 그야말로 일사천리였습니다. 9m 아래 터널로 내려가서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에 타고 1.6km를 달려서 안전가옥으로. 거기서 옷만 갈아입고는 밤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진짜 한편의 영화 같지 않나요? 자,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탈출. 그런데 말이죠. 이 대단한 마야광의 자유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 실수가 뭐였냐면 바로 부하들의 부주의함이었습니다. 새로운 안전가옥으로 이동하는데 이 총을 든 부하들이 동네 주민들 눈에 띄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신고가 들어갔죠. 멕시코 당국은 이때다 싶어서 그 집을 바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엘 차포가 나타나기만을 숨죽여 기다리면서요. 결국 당국이 그 집을 급습했고 엘 차포는 또 다른 비밀 터널로 도망쳐서 총으로 차까지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의 오랜 탈출 수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고 얼마 못 가서 연방경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이때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력한 마야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필사적인 도망자의 모습만 남게 되죠. 궁지에 몰린 그가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나 풀어주면 돈, 집, 아주 돈 되는 일자리까지 다 줄게. 하지만 그가 상대하고 있는 경찰들은 이전과는 다른 부패하지 않는 새로운 세대의 경찰들이었죠. 그의 제안은 단칼에 거절당합니다. 뇌물이 안 통하니까 바로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이번엔 협박이었죠.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이러면서 경찰관들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까지 위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은 정말 일촉즉발이었어요. 경찰들은 엘차포를 데리고 한 모텔에 숨어 있었는데 첩보가 들어온 겁니다. 중무장한 암살자 40명이 엘차포를 구하러 오고 있다는. 정말 목숨을 건 총격전을 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그때 저 멀리서 차량 행렬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엘차포는 의기양양해서 경찰들을 조롱했겠죠. 거봐, 이제 너희는 다 죽었어. 그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불빛이 경찰들에게는 정말 사형 선고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 차량 행렬은 암살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멕시코 해병대였어요. 대치 상황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엘차포의 완전한 패배였죠. 자, 이제 이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마지막을 함께 지켜보시죠.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한 남자의 돌이킬 수 없는 몰락입니다. 우리가 알던 그 전설 속의 마약왕, 그 신화는 이렇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던 마약 군주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그저 울면서 자비를 구걸하는 초라한 현실만 남았죠. 탈출의 대가는 미국으로 송환되는 신세가 됐고요. 결국 미국 법정에 서게 된 엘차포. 한때 그가 휘둘렀던 그 엄청난 권력과 공포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그저 판사 앞에서 제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눈물로 애원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통하지 않았죠. 그리고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종신형. 이번엔 정말 마지막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악명 높은 마약왕의 제국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